이게 이제 워터라인으로만 해도 마무리가 되잖아요. 평면 0 잡았으니까 워터라인으로 마무리만 해도 되는데, 이제 이게 워터라인에서 우리가 피치 간격을 셀로우를 네, 추가를 해가지고 툴패스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바운더리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에서 여기까지 따로 가잖아요. 딱 여기 얘는 지금 완만한 구간 이만큼이고 완만한 구간 이만큼하고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 같이 가버리면은 같은 구간에 패스가 좀 추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얘 따로 하나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간다라고 하면 워터라인, 아니,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워터라인 따로 잡을게요. 그냥 따로 한번 잡아볼게요. 0 0 경로 제어. 자, 실루엣이 아니라 안함으로 하고 바운더리를 쳐볼게요. 공구 중심 영역. 다음에 솔리드 상태에서 루프. 그다음에 여기만 요 엣지만 확인. 자, 공구를 12파의 볼로 잡아주고, 아까 모델 도형을 안 넣은 것 같아. 모델 도형에 가서 다 잡아주시고, 하고 똑같이 넣는데 스텝 쉘로에서 하향으로 하고 한 방향으로 할 건데 한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 내가 1피치 1할 정도 되면은 보통 깨끗하게 나오시려면 100분의 7 정도 줘요. 0.7. 근데 그냥 여기 있으니까 0.1 정도 줄게요. 스텝 쉘로우. 자, 철삭 추가하겠다. 스텝 간격이 0.1 이상 벌어지면 0.005 정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으면 1000분의 5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하고 0부터 0.1까지 내려가겠다. 스텝 쉘로우 전 구간을 가공을 할 거고, 한계인식으로 Z는 여기까지만 가공을 할 거다. 45mm까지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평면 부위 중요 계피 포함하고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고 내려볼게요. 확인. 왜냐면 피치를 좀 가늘게 넣었으니까 조금 걸리죠, 시간은. 아까 옵셋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좀 있으면 나올 거고, 다음에 할게.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가늘게 줬나?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이제 하실 때 지금 어차피 열려요. 수정은 안 된다고 나오고, 하실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보통 넣으시면 돼요. 내가 이거 넣은 값을 보통 여기다가 넣으시고, 이 값보다 뭐 1000분의 5 정도 주시면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돼서, 다 전체적인 형태를 가공을 할 때는 마무리가 돼서 나와요.
이제 극경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15나 0.2 정도 줘도 되는데 지금 너무 완만한 구간이 꼈기 때문에 이게 지공이 지공삼을 빼면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지공이 지공삼 퍼센테이지를 지금 잘못 이게 내가 지금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거르기에 보면 이 퍼센테이지를 3대 7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오래 걸리는 거고요. 보통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5% 세팅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우선 보고 왜 오래 걸리는가 확인을 할게요. 딱 하는데 이 된죠? 자, 이게 바운더리가 조금 너무 많이 컸나 봐요. 자, 바운더리는 자, 죄송합니다. 여기를 시간을 좀 빨리 줄여 볼게요. 원래 지금 워터라인에서도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3대 7까지는 안 잡고 가공 공차를 5로 잡아서 거꾸로 원호를 여기를 90 가공 공차를 90%를 잡고 원호를 10% 95%까지 잡을게요. 그러면 원은 어차피 바뀌긴 해요. 원으로 바뀌긴 해요. 이렇게 하면 연산 시간이 훨씬 빠를 거예요. 저장 한번 눌러 놓을게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연산 자 바운더리 경로도 너무 컸고 한 15mm만 넣어볼게요. 12파이짜리니까 루프 12짜리니까 6에다가 더하기 15 정도만 넣으면 되겠네요. 15 정도 넣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금방 나올 겁니다. 거르기 공차 때문에 원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지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저기 절삭 간격은 조금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원 처리하는 데서 좀 걸리니까 금방은 안 나오네요. 세팅이 아직 안 됐나? 조금만요. 금방 나올 줄 알았더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리네. 그러지 않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데 컴퓨터가 그런가. 네, 한번 껐다 켜야 되는 건지 한번 가보죠. 우선 하고. 아까보다 내가 거꾸로 넣었나? 시간이 아까보다 더 걸리는 것 같죠? 네, 거꾸로 넣나 보다. 330페이지.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넣어서 그런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아이고 얘 왜 이러냐. 아까랑 안 그러게. 얘가 왜 이럴까요? 우선은 이게 너무 그러네. 우선 지금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걸로 할 때 한번 다시 잡아보도록 하고, 제가 이거는 어디 보자. 요거는 거르기를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95% 7대3 30% 해서 1000분의 5 저장 한번 다시 눌러놓고요. 자, 우선 놓고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우선은 한 거 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잠깐 볼게요. 자, 우선은 이건 저장을 해놓고요. 저장을 해놓고, 자, 여기서 조금 지루하니까 18번하고 투영 가공을 한번 해볼게요. 글자를 투영을 하는 거 말고 우선은 18번 한번,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2D 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18번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3D 예제. 자, 바탕화면에 투영이라고 넣을게요. 18번 다시. 자, 이거부터 한번 할게요. 오늘 요즘 힘드네. 갑자기 버전이 바뀌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자,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제품들류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압출이라든가 밴딩이가 있는 형태들 2D로 하게 되면은 2D로 하긴 하는데 이제 뭐 밴딩이가 있는 형태에서 공구를 한번 들어가서 이 곡면을 따라서 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2D 부품들을.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으로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레벨에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 써야 되는 커브, 그 다음에 막은 페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넣어놨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자, 얘는 어차피 여기를 따라 들어갈 거니까 투영이라는 게 이제 그 곡면을 따라서 이 바닥면 페이스를 따라서 툴패스를 추가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죠. 자, 그래서 우선 얘를 2D로 포켓을 하나 잡고, 자, 이 면에 이 제품을 까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뮬레이터를 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얘 마킹 모델링 하나만 빼볼게요. 얘 하나 복사할게요. 찍고 마우스 오른쪽 레벨, 자, 복사 11번에다가 소재, 자, 요거 마킹 막아볼게요. 자, 얘가 막힌 소재를 인식을 해야 시뮬레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모델 수정, 그 다음에 피처 수정, 제거, 짠, 아이고, 히스토리 제거, 여기서 그린 거라, 요건 짠, 요걸 찍고 적용을 눌러보세요. 메꿔지죠? 다음에 짝 하고 적용. 메꿔질 거예요. V. 자, 제가 레벨 아까 3번에 서피스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 면까지 레벨 3번에 서피스가 있었죠. 요거. 자, 요거 시발. 자, 시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시발이니까 제가 한 8파이 12파이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mm 밖에 안 되네. 2mm, 10mm. 자, 이 페이스가 바닥에 투영이 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 여기까지 뒤로 좀 당겨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마우스 찍고 마우스 오른쪽 레벨 변경. 자, 복사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2번에 4번에 하자. 4번 레벨 4번에 똑같은 페이스가 하나가 됐겠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당길게요. 뒤로 4번만. 자, 곡면 확장 하고 숫자를 한 50mm 정도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 오른쪽 끝으로 해서 딱 클릭을 해보세요. 50 갖고 안되네. 찍고 한 번 더 이렇게 완전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그러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1번에 2D 커브들을 필요해서 2D 커브를 열어놨어요. 그죠? 자, 우선 2D로 툴패스를 낼 거예요. 2D로. 자, 가공 경로 창에 머신, 밀링, 파낙 아무거나 들어오고요. 기본값으로 들어오든지 하고. 자, 가공 경로 창에서 자, 포켓으로 우선 들어갈게요. 포켓, 2D 포켓, 포켓, 2D 포켓 하고, 자,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잡아주시고, 요거 체인만 걸어보세요. 아이고, 선택 취소. 뭐 중복이 돼 있나 보네.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중복이 돼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보고요. 네. 중복이 돼 있으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마우스 오른쪽 파인드 오버랩 한번 들어갈게요. 파인드 오버랩 클릭 전부 다 클린업. 네, 지웠대요. 다시 한번 제가 체인 좀 체크해 볼게요. 되죠? 하나가 중복이 돼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어렵네. 자, 그래서 우선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창에 우선 2D 포켓을 넣어주세요. 2D 포켓을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네, 너무 빨리 넘어갔어. 자, 가공 경로 포켓 체인을 걸어주세요. 자,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플랫 엔드 밀 12파이 정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장은 뭐 45 나온다고 치고, 총 길이는 뭐 100mm 정도 나온, 80mm 정도 나온다고 치고, 40까지 줄여줄게. 40 하고요. 확인. 자, 홀더를 넣고요. 홀더를 넣고 목록에서 열기 BT40 에서 SK SX 16짜리로 16에 90짜리로 잡고 길이를 한 50 정도만 잡아줄게요. 60mm. 자, 근데 투영은 투영에서 투영이 되는 건 저기 헬리콜은 투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홀을 하나 뚫어준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그건 무시하고 진입점 찍고 진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절삭 파라메타 일반 하고 진입 동작 하고 아무거나 그냥 넣어줄게요. 50%는 진입 동작은 원래 그냥 오프하고 수직으로 들어갈게요. 원래는 홀 하나 뚫어야 돼요. 자, 링크에서 마이너스 한 10mm만 넣어볼게요. 상관없으니까 10mm만 넣을게요. 확인. 자, 그럼 일반적인 포켓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진입점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헬리콜로 뚫었다라고 가정하고 가운데다가 대충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게요. 대충 네, 하고 구멍이 하나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체인 추가 해서 점 체인으로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해주세요. 점 체인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2D에서 확인해 주시면 자, 진입을 이제 점으로 하겠죠. 그럼 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포켓을 딸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곡면에 투영을 시킬 거예요. 곡면에 투영. 자, 2D를 자, 레벨 3번에다가 우리가 4번에다가 좀 전에 이거 한 거 있죠. 4번에 요거를 기준으로 이 곡면에 투영을 한번 시켜 볼 거예요. 자, 가공 경로 창에 작은 화살표 여기에 자, 투영 이동, 투영 가공, 투영.
투영을 선택해 주시고, 자 페이스 캐비티에 지금 잘못 눌렀어요. 요건 투영 황삭이고, 작은 화살표에 여기 보면 투영, 이쪽 투영, 투영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앞에 거 모델링을 찍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바닥 페이스만 인식을 하게 찍어주고 완료. 그리고 0.5, 0.1 뭐 동일하게. 자 그리고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선택해 주시고 12파이 엔드밀 선택해 주시고,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얘를 투영을 시킬 거다. 한 번만 NCI 파일을, 커브는 이제 3D 입체로 되어 있는 커브를 투영을 시키는 거고, 뭐 NCI 파일은 2D 파일을 2D를 이제 거기다 기준으로 투영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NCI 파일 기준으로 한 번만. 자 링크 파라메타에서 자 수평으로 이거 없앨게요. 수직으로 그냥 수직으로 없음으로 그냥 바꿔줄게요. 없음, 보조 진입 없음. 네, 수직으로 진입할 거니까 하고 그대로 하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가공 경로 창에 보면 얘가 이렇게 곡면에 붙어서 투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벨을 아까 10번을 이렇게 열었을 때, 자 10번을 열었을 때 얘를 11번의 소재가 있죠. 볼까요?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황상을 떠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보려면 시뮬레이터를 잡아볼게요. 레벨 11번에 있는 막힌 소재를 재료로 잡아볼게요. 가공 경로 창에 속성에서 자, 공작물 설정 에서 요거 선택을 하면 이 솔리드가 재료가 돼서 들어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죠. 찍고 얘를 재료로 쓸 거다 라고 확인 하고 V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모의 가공 볼게요. 모의 가공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원래 2D 평면상에 있는 패스를 곡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바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페이스를 하나 깔아놓고, 그러니까 압출 밴딩 이런 제품에서 최근에 제가 뭐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샘플을 해주고 뭐 세팅해준 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 범퍼 같은 거 이런 게 펴놓은 거, 알루미늄 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근데 길다 보니까 한 2,500 정도, 범퍼가 한 2,000 좀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범퍼 쪽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펴놓으니까 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엔드밀로 쑤셔서 따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게 원래 중요한 게 아니면 원래 이게 형태가 이게 보통 보면 용접을 하거나 보통 뭐 파이프 뭐 들어가는 부품이 들어가서 용접을 거의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피예요, 도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면. 근데 여기가 안 나오죠. 플랫으로 긁으면 이렇게 직각이 나오죠. 직각으로 나오는데 이제 윤곽에서 이런 거 같은 오픈 이 밑에 같은 경우를 비슷하게 잡아주려면 우선 여기를 한번 쫙 긁어주는데, 여기는 이제 해볼게요. 자 가공 경로 창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은 화살표를 내리고 포켓 에서 열린 체인을 잡을 거예요. 부분 체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많이 열려 있네.
시작과 많이 열려있는데 그냥 무시하고요. 확인 한번 눌러. 이게 솔리드 그릴 때 돌출한 그 커브인가 보네. 솔리드 그릴 때 커브인가 봐. 자, 공구에서 자, 엔드밀로 하고 싹 파라메타 창에서 여기가 열린 체인, 열린 포켓으로 바꿔주시고 오버랩은 0으로 줄여놓을게요. 어차피 도면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닫힌 여기서 열린 요거 빼주고 위에 걸로 가주세요. 자, 그리고 진입 요걸로 할게. 요걸로 여기 안 들어가지. 진입 동작 오프 해주시고, 자, 링크에서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5만 넣어줄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넣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2D가 이제 이렇게 열려서 나오겠죠, 그죠? 2D가 이제 이렇게 열려 나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오픈을 또 한번 투영을 시켜 보겠죠, 그죠? 투영을 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원래는 이 면도 살짝 더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나간 거하고 곡면이 이렇게 따라간 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레벨에서 아까 똑같이 4번 페이스나 3번 페이스를 깔아주고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작은 3D의 작은 화살표에 투영 깔아주고 모델을 선택을 하고 할 때 솔리드 선택을 해놓고 요것만 찍어줄게요. 요것만. 아, 솔리드 아니구나. 이 밑에 페이스 요거 하나만 찍어줄게. 확인.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경로 여기서 경로 제어는 놔두고 여기서 경로 제어에 가서 잠깐만요, 필요 없고 공구는 동일하게 해주고 싹 파라메타 요 밑에 거 얘를 NCI를 투영하겠다. 한 번만, 그죠? 스텝 쉘로 그대로 놔두고 필요 없고요. 다 없음으로 동일하게 어차피 앞에 필요 없으니까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열려요. 자, 한번 가볼까요? 볼게요. 그래서 얘랑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얘는 출력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령 표시 체크해 주시고, 그죠? 얘 기본 데이터다. 출력이 나갈 때 빠지게 여기까지 하고 모의 가공 한번 보면 얘는 이제 구멍 하나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헬리컬은 투영이 안 돼요. 투영을 면에다 깔았잖아. 면에다 깔았기 때문에 투영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고 핸드폰 그 뒤쪽에 이 아이폰이나 뭐 이런 뒤에 그 다이아 컷 같은 거 후처리한 다음에 외곽을 한번 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곡면으로 꼬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을 비슷하게 내주기 위해서 바닥 페이스 깔고 그 면을 따라 움직일 때도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에서 투영은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현이 좀 안 되는 데를 어거지로 낼 때도 많이 사용해요. 잔삭에서. 자, 이렇게 계단이 지죠? 계단이 지는 건 어떻게 돼요? 네, 원래는 바닥을 조금 더 띄워주는 게 좋고, 요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번 움직여 주게끔 툴패스를 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죠? 자, 레벨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12번에 얼마인지부터 확인 좀 하고요. 홈,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여기랑 여기가 10mm네요. 딱 한 1mm 정도만 더 나가면 되겠네요. 자, 평면. 자, 얘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실루엣 바운더리를 눌러도 되고, 그죠? 커브를 빼려면 실루엣 바운더리를 눌러도 되고, 그냥 2D로 바꾸고 와이어 프레임에서 커브 엣지를
빼도 2D로 올라오죠. 지금 여기 밑에를 2D로 바꾸고 여기를 잡으면, 그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끝단보다 엔드밀이 조금 더 움직여야 되니까 얘를 스트레치로 조금만 옮겨줄게요. 여기서 같은 레벨에다가 잡았네요. 12번으로 옮겨놔야지. 요거 잡을게요. 죄송해요. 하고 레벨을 12번으로 옮길게요. 직선만. 자, 헷갈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좀 1mm 옮겨야 되니까 이동 선택하고, 이동의 스트레치. 그다음에 이거 누르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엔터. Y축으로 가야 되니까 Y축으로 한 1mm만 가볼게요. 1mm. 이상하다. 다시 스트레치. 이렇게 가야죠. 위로만 좀 당겼죠. 하고 확인 해야 이거를 윤곽으로 잡고, 원래는 여기도 조금 더 가야 되지만 바닥만 한번 싹 긁어주려고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가공 경로, 작은 화살표, 윤곽.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 취소, 체인으로 이렇게 한번 걸어주고 확인. 09, 18 똑같이 00으로 가겠죠. 00 진입 뽑기, 뭐 접선으로 가든 다 똑같하게 하고, 이 깊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확인 한번 누르고, 자, 가공 경로에서 똑같이 이거죠. 요거를 자, 똑같이 한 번 더 작은 화살표에 투영. 요 레벨에 아까 10번에 있던 게 아니라 14번에 있던 애 바닥판을 기준으로 얘를 0 하고 모델을 잡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구를 사용하게끔 해주시고, 절삭 파라메터에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얘가 NCI 기준을 끌어다가 링크해서 그대로 한번 눌러주시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면 얘도 또 면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계단해진 게 좀 덜 죽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이 플랫으로 곡면을 따라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얘가 반경이 돼요. 예? 이렇게 Z가 이렇게 들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완벽한 플랫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측이 아닌 이상은, 계속 면을 바라보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대충 이 정도만 해서 보면 얘랑을 모의각으로 해서 보면, 따고 하고 이렇게 타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페이스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게 더 깨끗하게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이쪽으로 지나갔을 땐 이 곡면이 이 정도가 깎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R이 그려지니까 Z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여기다 뭐 들어가고, 여기 대충 도피 라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실 때 이게 투영 가공이라는 걸 흔하게 자주들 사용하세요. 이런 경우보다는 제품을, 이것도 많이 잔삭이 잘 안 나올 때 플랫으로 한번 딱 긁어주고 싶을 때 그 모양을 플랫이나 코너 안으로, 근데 끝에만 0.3R인데 모델 무시하고 외곽을 한 바퀴 싹 긁어주고 싶을 때, 뭐 그럴 때도 많이들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투영입니다. 자, 이제 글자 한번 투영해 볼까요? 이거는 어차피 드릴 거고 바탕화면에 내가 저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서 저장하고, 잠깐만요. 자, 아니요. 우선은
얘 지금 솔리드가 깨져. 왜냐면 이 커브를 제가 아까 지웠는데 거기가 이 돌출했던 게 빠져 있었나 봐요. 그러면 10번 하고 그러면 이걸 좀 돌려놓을게요. 저장하기 전에 모델 수정해서 히스토리 제거를 해서 요거를 히스토리를 디자인 트리 솔리드 아까 그렸던 거 히스토리 제거 안되네? 됐고요. 됐어요. 저장을 한번 눌러서 여러분들한테 저장을 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따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이 글자 투영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글자 아까 뒤쪽에 있죠? 요거랑 요거 조각 글자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8번부터 8번은 커브를 가지고 투영을 하는 거예요. 커브를. 그래서 8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8번을 끌어다가 놔주세요. 8번을 끌어다가 놔주세요. 자, 놓고요. 평면.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앞에 가공 경로를 가지고 툴패스를 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냥 투영 가공의 안에서 커브를 체인을 잡고 그 다음에 걔를 복면에 투영을 시키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가공 경로 창에 들어가서 지금 레벨에 보면 여기가 3번에 커브가 있죠. 3번에 커브가 있고 1번에 페이스가 있어요. 이거 뒤에 있는 샘플이죠. 그러면 가볼게요. 확인. 자, 가공 경로 창 지금 2번이 페이스가 솔리드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래야 실험을 확인을 하는데 자, 확인.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공 경로 창에서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자, 보랜드미 1파이 볼로 그냥 파도록 할게요. 1파이 볼로. 자, 이 작은 화살표 NCI 작은 화살표에서 투영 가공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닥은 마이너스 0.1 위에는 0 경로 제어에 보면 이 윤곽 체인이 여기서 바운더리를 쳐주는 게 아니라 왼쪽에 보면은 커브라는 라인이 생성이 되죠. 얘는 이제 얘가 브랜드하고 브랜드하고 스케일업하고 이런 필요한 커브가 필요한 구간에만 생성이 돼요. 그럼 커브를 누르고요. 자, 윈도우로 잡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윈도우로 잡을 거예요. 윈도우로 원도우로 드로잉을 이렇게 할 겁니다. 대략적인 시작 위치 위냐 아래냐 대충 나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쪽으로 시작을 해서 체인을 잡겠습니다. 확인. 자, 공구를 마우스 오른쪽 끝에 새 공구 생성을 눌러줄게요. 보랜드밀. 자, 속성의 마무리 1파이 볼로 할게요. 1파이 만폴. 자, 끝내기. 자, 절삭 파라메타로 갑니다. 절삭 파라메타. 홀더는 뭐 무시하고요. 가공 횟수 내가 2번을 할 건지 100분의 5씩 2번을 먹일 건지 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2번 지나가요. 이렇게 되면 2번을 지나가게 되고 커브를 아까 이제 NCI가 아니라 커브 도형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가 커브로 바뀌죠. 커브로 바뀌어요. 스텝 쉘로우 글자니까 글자가 아니면 아까처럼 수평으로 그냥 없던가 링크를 넣던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굳이 필요 없으니까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왜냐면은 이걸 링크가 들어가면 또 글자가 또 찌그러지니까 빠지고. 자, 여기도 그냥 빼주세요. 전체로 그냥 수직으로 나오게.
처음이자 마지막 진입 뭐 돼 있고 상관없고요. 링크 다 됐고요. 자, 됐고요. 아까 저걸 안 넣네. 모델 도형을 안 잡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모델 요소를 얘를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집을게요. 한 개가.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왔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간격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공구 유지 구간에 지금 큰 가맥이 적혀 있으면 그냥 다음으로 건너가는 거를 이어버려서 틈새 이런 글자를 팔 때는, 이 글자를 파거나 하실 때는 틈새 경로 어디 갔냐? 공구 유지 범위 거리를 굳이 크게 주면은 안 돼요. 그냥 점프를 할 수 있으면 점프를 할 수 있게 놔도 돼요. 그래야 글자랑 글자 사이를 그냥 이어버리는 수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게 툴패스면 이렇게 가는 거를 원래 점프를 했던 데를 그냥 이어줬잖아요. 원래는 떠서 가는 데를 이렇게 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모양을 냈어. 다음 구간의 거리가 얼마 안 되면 그냥 긁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늬가 남아버리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점프를 하게끔 그냥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0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자가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뒤쪽에도 그냥 1파이 볼록 0.5파인가? 1파이 볼록 한 걸 거예요. 조그만한 샘플에도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쉬었다가 이따가 글자 이제 포켓을 잡은 걸 갖다가 NCI로 잡고 걔를 투영을 시키는 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아유, 돌아버리겠네. 원래 이게 이렇게 안 걸리는데. 아, 뭐지? 교수님 2D 교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앞에 거 교재 보시면 돼요. 앞쪽 라인에 있어. 정도입니까? 예. 우선은 뭐 나중에 오시더라도 좀 해보고 오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네. 앞에 그거 보시고. 내년에는 교재가 좀 바뀔 거예요. 교재가 정식 출판할 거예요. 컬러로. 이제 이거 2D, 3D 나눠가지고. 왜냐면 지금 이거 보기도 좀 힘들고. 아, 이거 안 되네.
화면이 왜 이럴까? 허허. 허허. 저게 음, 그죠. 이거는 23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8번 한번 열어보세요. 8번.